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힘과 이 엔비디아 웨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힘은 단순히 개별 GPU의 성능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의 진정한 힘은 바로 AI 인프라에 있습니다. 이 개별 GPU뿐만 아니라 이 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연결해서 시스템 전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착안한 인프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NV링크, NV스위치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엔비디아 젠슨항도 이 사람들이 GPU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 포인트는 스택과 풀스택과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수시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 베런지 같은 경우도 이런 적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 한 개와 두 개의 블랙엘 200 GPU, B200 GPU를 결합한 그레이스 블랙엘 GPU GB200의 경우는 이 가격이 7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런 그레이스 블랙엘 GPU와 같은 슈퍼칩 가격은 이 생각보다 더 비싸고 이런 칩들이 포함된 서버는 최대 300만 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연말 출시할 블랙엘 GPU를 위한 전용 서버도 설계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서버 제조 업체들이 범용 서버를 설계하고 그 서버에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의 그 GPU를 탑재했지만 이제는 AI 가속기인 GPU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아예 GPU 설계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직접 최적의 전용 서버까지 설계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최근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와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 MS 측에 블랙엘 설치를 위한 자사 전용 서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자체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갖춘 MS가 이 엔비디아 요구를 거절하면서 몇 주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일전에 외신 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는 AMD의 MI300 GPU 등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 맞춤형 서버렉을 구축하겠다고 엔비디아에 퇴짜를 나섰습니다. 이 사실 이미 엔비디아는 자신의 칩을 개별적으로 따로 판매하는 것보다 블랙엘 GPU에 기반한 서버 자체를 판매하는데 더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이 바로 이런 AI 인프라를 상당히 수용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 인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AI 프로세서 GPU만 파는 수준입니다. AMD는 그 인스팅트 MI300 시리즈, 인텔은 가우디를 팔고 있지만 개별 GPU 판매는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우 느리게 견인력을 얻는 데 그칩니다. 이 반면 엔비디아는 AI 프로세서를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서버 자체를 넘기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AI 인프라도 다 자신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이 굴리는 눈덩이 규모에서 엔비디아와 경쟁사 간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AMD가 서버 업체인 JT 시스템즈를 인수한 것도 이런 엔비디아를 벤치마킹해서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또 다른 축이라 할 NV링크만 봐도 그 엔비디아의 힘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NV링크는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CPU와 GPU, HBM이 필요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데이터 고속도로인 NV링크입니다. 이 NV링크를 사용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엔 GPU와 CPU가 서로 GPU와 GPU, 그러니까 GPU 간에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려면 반드시 CPU를 거쳐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CPU가 AI 컴퓨팅의 지휘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U 간의 데이터 교환을 하려면 반드시 중간에 CPU를 매개로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NV링크를 이용해서 바로 GPU끼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로가 더 단순화된 것이죠. 그리고 고속화됐습니다. 이 앞으로는 NV링크를 이용해서 HBM끼리도 CPU와 GPU와 같은 프로세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AI 학습과 생성에 데이터의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과 전력을 대거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엔비디아의 호퍼100 같은 경우, H100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4세대 NV링크의 경우는 초당 90GB, 900억 개 바이트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일종의 교차로 시스템,
데이터 고속도로의 교차로 시스템인 NV링크 스위치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죠. 이런 AI 인프라가 모두 자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고속도로망의 성능이 생성형 AI 서비스 품질의 관건이 되는데요. 사실상 엔비디아가 그 기반 시설을 모두 선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GPU, NV링크, NV링크 스위치 모두 자신의 제품이란 뜻이죠. 앞으로도 당분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슈퍼컴퓨터 시장을 엔비디아가 지배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라 할 AI 인프라, AI 기반 시설을 다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AMD가 서버 업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GT 시스템즈 같은 서버 업체를 인수한 것도 바로 이런 엔비디아 독주를 막으려면 단순히 칩 GPU만 팔아서는 한계가 있음을 아는 탓입니다. AMD가 GT 시스템즈를 인수한 것은 점점 복잡해지는 AI 서버 내부 설계를 효율적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AI 서버를 직접 내놓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AMD도 엔비디아의 NV링크에 대항하기 위해 UA링크를 내놓고 있는데 UA링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A링크에는 AMD뿐만 아니라 구글, MS, 메타, 인텔, 브로드컴, 시스코, HP 엔터프라이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고속도로 표준을 NV링크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에 완전히 내줘서는 엔비디아 CPU, GPU만 쓰일 것이란 위기감의 발로로 볼 수 있습니다. UA링크가 더 보편화되면 AMD의 인스팅트 GPU, 인텔 가우디 GPU 등의 칩을 UA링크로 연결해서 AI 컴퓨팅을 구현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실 그 NV링크에 비하면 아직 그 UA링크는 진척이 느립니다. 이번 3분기에 UA링크의 표준화를 위한 UA링크 컨소시엄이 출범하게 되는데요. 엔비디아 한계 기업의 동무대격인 NV링크와 달리 UA링크는 기업 간 연합체이기 때문에 표준화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모든 것을 다 내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도체 업계에 크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동력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 AI 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생태계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반 엔비디아 움직임에도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런 메모리 업체로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도 하죠. AI 컴퓨팅에서 메모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메모리 역할이 커지는 데는 메모리 칩의 성격이 표준 칩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 칩이 되면서 메모리 경쟁력이 곧 프로세서 칩, 그 AI 칩의 경쟁력, 또 AI 인프라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개별 프로세서에 대한 메모리 컬 테스트 결과, HBM 컬 테스트 결과 등을 파악하면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